자, 저희는 파일을 한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서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뷰티풀 숲은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그 지금 닫혀져 있죠. 파일이 닫혀져 있지만 일단 뷰티풀 숲 객체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뷰티풀 숲이 파일의 내용을 마크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코드를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다시 한번 오픈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bs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한꺼번에 찾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저희 지금 보시면 여기 만들어진 HTML이에요. HTML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섹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섹션 1, 섹션 2, 섹션 3라고 하는 이 그 박스들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섹션, ID 속성이 있어요. 섹션 1번, 섹션, ID, 섹션 2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중에서 요거 2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2개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태그 이름은 섹션이고 ID 속성이 섹션 1인 거를 찾으면 되죠. 그리고 얘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섹션이고 ID 속성 값이 SEC2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2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태그라고 해요. 태그 이름이 섹션이고 아이디가 아이디 속성 속성 값이 SEC 1번 또는 SEC 2번인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수는 elements라고 할까요? 뷰티풀 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select 쓰시면 돼요. select 그리고 셀렉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태그 이름이 section, id는 sharp, sec 1번. 근데 얘도 찾고 다른 것도 찾을 거잖아요. 그죠? 두 개를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돼요?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쉼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section, sharp, sec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기 리스트일 거예요. 리스트일 거기 때문에 그 반복문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엘리먼트 바로 그냥 프린트 X 이렇게 할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섹션 찾은 거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섹션을 찾은 겁니다. 잘 찾았죠? 네. 쉼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얘가 태그 이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샵은 아이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 중에서 아이디가 SEC 1번인 요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또, 섹션은, 태그는 섹션이고, 샵, 아이디가 SEC인 요소. 두 개를 찾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프린트를 해봤는데, 섹션, 아이디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섹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개를 출력을 한 겁니다.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모 요소, 자식 요소를 찾아볼게요.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자,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요. 역시나 섹션 이용해 볼까요? 자, 섹션 안에는 P가 3개나 있어요.
맞습니까? 어. 섹션 안에는 P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만약에 섹션 1번 안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P를 찾겠다. 그럼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섹션 밑에 있는 모든 자손 요소 P를 다 찾아라.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세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섹션 1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섹션 1번 가지고. 자, 이번에는 그 태그 이름이 섹션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아이디가 SEC 1번인 요소를 부모로 갖는 부모 부모로 갖는 자식 요소 자식 요소 P를 찾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P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밑에 있는 P만 찾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엘리먼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soup 만들어져 있고요. selec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부모를 먼저 써야 되죠. 부모를 먼저 써야 되니까 태그는 section, id 속성이니까 shop, 그 다음에 아이디 이름이 SEC 1번. 그 바로 밑에 있는 P만 찾겠다고 했어요. 그럼 뭘 써줘야 돼요? 화살표. 화살표를 쓰고 그 다음에 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두 개가 나오죠.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이해되십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문으로 써볼까요? for x in elements print x.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셀렉터 사용하시는 방법만 잘 아시면 음,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셀렉트 메서드 하나로 다 끝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잘 되세요? 음. 자,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태그 이름이 섹션이고 아이디가 섹션 1인 요소를 조상으로 하고 조상으로 갖는 자손 요소들 P를 찾기. 예. 자,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딱 한 군데만 바꿔주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만 바꾸면 될까요? 화살표를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만 남겨둔다? 공백 하나 이상의 공백만 남겨두시면 돼요. P가 몇 개가 출력이 돼야 맞아요? 세 개가 출력이 돼야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죠. 자, 우선 얘를 찾겠죠. 그죠? HTML 문서를 보시면 섹션이고 아이디가 SEC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밑에 있는 차일드들을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도 P가 있죠. 그죠? 바로 한 단계 밑에도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이 있는데 아티클 밑에도 P가 있죠. 그럼 얘까지도 찾아주는 거예요. 얘까지도. 그러니까 몇 단계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섹션이 있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위에 섹션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를 조상으로 갖는 모든 피드를 다 찾아주는 게 그게 셀렉터에서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셀렉트해서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수도 셀렉터 활용을 보여드릴게요. 태그 이름이 A인 요소들 중에서 태그 이름이 A인 요소들 중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요소만 찾기. 이런 것들, 뭐, 첫 번째 요소만 찾기, 두 번째 요소만 찾기, 세 번째 요소만 찾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셀렉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물론, 첫 번째 요소만 찾기라고 하면 find,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find가 무조건 첫 번째를 찾아주는 거니까, find를 쓰면 첫 번째 요소 찾기는 되게 쉬운데, 두 번째 요소 찾기, 세 번째 요소 찾기, 뭐 네 번째 요소 찾기,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수도 셀렉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문서를 먼저 좀 볼게요. 문서를 보시면 음, A가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서부터 차근 바디부터 보시면 되겠죠. 바디, H1, div, UL, li, A. 이게 실제 링크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가 첫 번째 A. 그죠? 이게 첫 번째 A, 그 다음에 다시 li가 나오고요. 또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A가 있고, li가 있고, 그 밑에 또 A가 있죠. 이렇게 아마 우리 문서에는 A라고 하는 요소가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하니까 여기 선택이 되죠. 네. 왼쪽, 오른쪽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클릭하니까 여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거 찾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죠? 자, 요거를 찾는 방법,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얘는 그냥 링크라고만 제가 할게요. BS, select.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셀렉터예요. 우리가 위쪽에서는 제가 이거 명시했었죠. 셀렉터는 하고서 명시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 안 쓰고 있죠. 셀렉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포지셔널 방식으로 하실 때에는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음. 자, A 요소.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얘는 배열이에요. 그죠? A가 세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문서 안에는 A가 세개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A, 여기 세 번째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수도 셀렉터는 그 셀렉터 뒤에다 뭘 쓰는 거라 그랬어요? 컬런을 쓰는 거라 그랬죠. 컬런. 컬런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수도 셀렉터예요. n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n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nth of, 아, 언더스코어가 아니고 대시예요. nth of ty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숫자 0, 1, 2, 3, 4로 주시면 돼요. 0, 1, 2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1, 2, 3, 4로 주시면 돼요. 1, 2, 3, 4. 자, 볼까요? 잠깐만요. A, nth of type. 어? 아무것도 없네? 잠깐만요. 어허, 잠시만요. 바뀌었나? 이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
nth of 타입이 맞는데? nth child. nth of 타입. A들 중에서, A들 중에서 nth, n번째 타입이 n번째인 거를 찾아라. 이게 왜 비어있지? 잠시만요. 얘를 하게 되면 리스트가 제대로 나왔고, 여기에서 nth of 타입 세 번째. 이상하다. 잠깐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 A, 메뉴 링크, 점, 메뉴. 이게 같은 레벨에 없어서 그런 건가? 메뉴. 뭐야? 음. 얘는 찾아. 얘는 찾는데,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얘네들, 이 answer of type을 사용을 하시려면, 얘네들이 같은 레벨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레벨 안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LI가 딱 같은 하이어라키 안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갖는 LI들이 딱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같은 부모를 갖는 녀석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용도. 제가 무조건 전부 그 부모에 상관없이 전부 다 찾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 빼도 요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LI라고 해야 되겠니? 사용하시는 방법이 같은 부모를 갖는 요소들 중에서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LI를 잘 찾아주죠. 그죠? 그러면 A를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LI가 일단 요 클래스까지 다 쓸게요. LI 점 메뉴 아이템이라고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었어요? 그 바로 밑에, 요 바로 밑에 보세요. 그 바로 밑에 A가 있죠. 될까? 이거 될까? 될까? 궁금해지네.
아,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li 밑에 메뉴 아이템 A까지 찾아요. A까지 찾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치. 네. 하나밖에 없죠. li 밑에 A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li 밑에 A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착각했었던 게 뭐냐면, answer of type은 같은 부모를 갖는 엘리먼트들 중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부모를 갖는 녀석들 중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방법을 보니까 같은 부모를 갖는 녀석들 중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1번, 2번, 2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li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러면 세 번째. 네.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네요. 네. 요거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사용하실 때는 문서 구조를 보시고요. 문서 구조를 보시고 요 같은 부모 안에 같은 레벨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요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찾겠다라고 하실 때 ends of type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그 뷰티풀 숲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어, 우리 다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들어가시고요. 뭐 이렇게 첫 화면 나오죠? 그죠? 네.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주소줄 잘 보세요. 앞으로는 요 주소줄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그 메인 페이지는 https 따따따 다음 점 넷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검색어를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곧 설이니까 저는 뭐 설, 연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통합 검색 결과, 뭐 뉴스, 이미지, 웹, 뭐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맞아요?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크롤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크롤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자, 주소줄 볼게요. 주소줄. 여러분들 주소줄 보시면 제일 끝에 Q라고 써져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검색어가 이렇게 보이나요? 주소줄에서. 이거 보이세요? 그죠? 검색어를 다른 걸로 해볼까요? 검색어를 뭐, 뭘로 해볼까요? 뭐 관심 있으신 거. 어느 팀에서 캐대현 관심 있으신 팀이 있죠? 네, 이렇게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위쪽 주소 보세요. 여기가 Q라고 하는 부분에 검색어가 들어갔죠. 그죠? 앞쪽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search, 다음 점 net, search, 그리고 물음표가 나와요. 물음표 뒤쪽에 뭐라 뭐라가 쭉 나오는데 그 제일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검색어가 있어요. 이 검색어를 요 값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이 페이지인 거예요. 이 페이지인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설 연휴로 바꾸고요. 연휴로 바꾸고. 네, 여기만 바뀐 것 같죠? 주소를 보시면 앞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Q
설, 연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뉴스만 검색하겠다라고 해서 뉴스를 클릭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뉴스를 클릭을 했습니다. 뉴스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관련 검색어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 관련 검색어 내용들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기사 내용들, 뭐 X스포츠에 있는 기사 제목 링크, 경인방송에 있는 기사 제목 링크, 뭐 BNT 뉴스에 있는 기사 제목 링크 이런 거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기사 내용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주소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주소줄 다시 보시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search.다음.net search 아마 여기까지는 똑같을 텐데 뭐가 더 들어갔냐면 W 뉴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뉴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 Q는 설 연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똑같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 요 부분 뉴스라고 써져 있죠. 자, 제가 이미지를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를 클릭을 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니까 자, 여기 주소 중에서 바뀐 부분 보이세요? W가 뭘로 바뀌었냐면 img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값들이 있고 뒤쪽에 q, 설, 연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웹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청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웹이 동작하는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뭐 핸드폰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동작하는 방식은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클릭한다는 얘기는요. 브라우저가 웹서버의 어떤 주소로 요청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요청의 내용들은 이 주소줄에 들어가 있어요. 주소줄에 뭐 뉴스를 보고자 하는 건지, 이미지를 보고자 하는 건지, 통합 웹을 보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 URL 주소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웹서버는요? 웹서버는 이 URL 주소를 보고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거구나. 뉴스를 검색하는 거구나. 검색어는 설 연휴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요청에 맞춰서 무엇을 보내주냐면, 응답을 줘야 될 거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되죠. 어? 질문을 던졌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웹서버는 그 요청을 보낸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보내줘요. 이 응답이 HTML이에요. HTML. 그러면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HTML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브라우저에서 오픈하니까 HTML 내용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버가 보내준 HTML이 있으니까 그 HTML의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 도구에서 보게 되는 이 HTML들은 서버가 여러분들의 브라우저한테 보내준 HTML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이 HTML의 내용을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웹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낸다. 서버는 그 요청에 맞는 응답을 보내준다. 그 응답은 HTML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브라우저는 HTML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HTML에서 뭐 여기는 링크, 여기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크롤링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그 크롤링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주소, 이 주소를 우리는 브라우저에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복붙하면 되잖아요. 복붙. 그죠? 그래서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아니라 파이썬 코드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 응답을 보내주는데 그 응답을 누가 받게 되냐면 파이썬 코드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가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파이썬 코드에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보낸 파이썬 코드한테 응답을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서 뷰티풀 숲한테 주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할 겁니다. 뉴스에서 여기 있는 제목들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 있는 제목들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커렉 하고 새로 하나 만들고요. 네, 파일 이름은 우리 뷰티풀 숲 2번이라고 할게요. 뷰티풀 숲 2번 그리고 다음 뉴스라고 할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하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다음 홈페이지에서, 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뉴스 섹션을 어,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뉴스 제목과 링크를 크롤링 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모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까 웹서버에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웹서버에 요청을 보낸다고 그랬죠? 요청을 request라고 얘기합니다. request.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을 보내주죠. 그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response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응답을 받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필요하겠죠. 음.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는 기능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걸 임포트 할 겁니다. 모듈 이름이 request예요. request.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은 HTML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HTML 파싱 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뷰티풀 숲이에요. 그래서 from bs4 import 뷰티풀 숲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두 개 있으면 최소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어, 요청, 요청이라고 들어가겠습니다. 리퀘스트를 보낼 주소,
웹에서는 이 주소를 URL이라고 얘기를 하죠. URL. 자, 변수 이름을 URL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1번.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주소는 아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들어갔는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제일 처음에 다음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어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뉴스 선택. 여기를 크롤링 할 거예요. 여기를 크롤링 할 거니까 주소는 이 주소를 복사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선택이 됐죠?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행하고 변수를 먼저 만들어서 저장을 해둘게요. 자, 주소를 보시면은요. 어, 이 부분은 그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HTTPS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요청을 보내는 서버예요. 어, 요청을 보내는 서버가 search.daum.net 그리고 여기가 요청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서버고요. 그 서버에서 search라고 하는 URL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물음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 물음표 뒤쪽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청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한다. 요청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는 값들을 요청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청 파라미터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무엇을 요청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롤링 하시려면 요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어요. 요청 파라미터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시켜가 보면서 몇 개의 그 값들을 보면, 아, 얘가 이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다 몰라요. 어, 일단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W. W가 뉴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요 부분이 바뀔 때가 언제 바뀌었었냐면, 여기가 바뀔 때는 언제가 바뀌었냐면 통합, 뉴스, 이미지, 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바뀌었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니까 img라고 바뀌었고 뉴스를 클릭하니까 뉴스라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 W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는 검색 결과들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뉴스를 원한다 라는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값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뭐 버튼을 사용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요청 파라미터와 요청 파라미터는 AND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AND가 있으면 여기서 요청 파라미터 하나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뉴스가 필요해. 어, 버튼이야. 그럼 여기 또 AND가 있죠. NTB야. 저 NTB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죠. 인코딩 타입은 UTF-8이야. 요거는 저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검색어 부분이 UTF-8로 되어져 있어.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는 yes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클러스터 페이지는 1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클러스터 페이지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부분이에요. 이상한 숫자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 제가 한글로 검색어를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UTF 파일로 인코딩 했을 때 그 한글의 코드 값들이에요. 제가 설연휴라고 썼었던 코드 값들. 이게 뭔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연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휴라는 글자고, 그래서 설연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뒤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청을 보낸 주소. 요청을 보낸 주소. 실제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 똑같은 페이지 열려요.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 열리죠. 그죠? 맞아요? 어. 제가 아까, 요건 참고로만 볼게요. 아까 여기가 IMG 그러면 이미지 페이지로 갔었단 말이에요. 한번 진짜 그런지 볼게요. 여기 뉴스 대신에 IMG로 제가 임의로 바꿨어요. 임의로 바꾸고 다시 한번 컨트롤 클릭했어요. 자, 이번에 열린 페이지는 이미지 페이지가 열렸죠. 맞아요? 어. 자, 다시 여기는 뉴스로 돌려놓을게요. 다시 뉴스로 돌려놓고요. 대신에, 대신에 이번에는요. 여기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를 지워버리고요. 여기를 지워버리고 여기를 제가 뭐 영어로 AAA 이렇게만 했어요. 어, AAA라고만 했어요. 영어는 인코딩 값을 우리가 몰라도 돼요. 자, 요렇게 바꿔가지고 클릭했어요. 페이지가 검색어 부분에 뭐가 들어갔어요? 검색어에 AAA가 들어갔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크롤링 하려고 하는 페이지에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를요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거기로 요청을 보내면 그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AA를 이미지로 받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W 뉴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IMG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여기를 클릭. 자, 이번엔 어떤 페이지 열렸어요? AAA인데 이미지 페이지가 열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바꿔가면서 반복문 만들 수 있겠죠? 원하는 거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 어, 그리고 검색어는 여기 설 연휴라고 하는 검색어.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인코딩 값을 기억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요청을 보낼 주소예요. 이건 단순히 문자열일 뿐입니다. 문자열일 뿐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요청 주소 URL로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보내는데 이거를 겟방식의 요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냥 듣고만 넘기세요.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요청을 보내는 방식에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 사실은 뭐 포스트, 그다음에 딜리트, 패치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청 방식은 get과 post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 방식이 있어요. get 방식은 서버로 보내는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URL 주소에 나타나는 형태가 get 방식의 요청이에요. 뭐 뉴스를 보겠다, 1페이지를 보겠다, 검색어는 뭐다, 이런 서버로 보내는 모든 그 파라미터들이 URL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청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이 URL에 나타나 있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URL 주소에다가 패스워드 같은 거를 노출시켜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서버로 보내는 요청 파라미터들이 URL 주소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상태로 전달되는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방식.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검색과 같은 이런 거는요. 검색어 같은 경우는 어떤 보안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개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 주소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요청을 그런 거를 개방식의 요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응답을 받는 변수를 리스판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request라고 하는 모듈 있었죠. 그죠? 우리 임포트한 것 중에서 request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잖아요. 그 모듈에 보시면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메서드 함수 설명을 보면 send 보낸다, get 요청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낸다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UR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낼 주소가 URL 1번이죠. 1번. 자, 이렇게 하고서 print response 해보시면은요. response. 자, 여기 숫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숫자가 200인 경우가 응답 성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숫자가 200이 아니면 4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404, 뭐 405, 이렇게 4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있고요. 보통 4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웹 주소가 잘못됐을 때 4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5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505, 뭐 506 이런 식으로 5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서버 쪽에서 에러가 났을 때. 그래서 400이나 50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에러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응답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뜻이고요.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안에 있는 HTML 코드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response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HTML 코드예요. response 안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HTML 코드예요. 스트립을 사용할게요. 스트립이 뭐죠? 앞뒤에 있는 공백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립입니다. 네. 지금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응답, 리스판스에 포함된 HTML 코드들, HTML 문자열을 추출한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추출이 됐는지 볼까요?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전부 출력하면 너무 많아요. 전부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200글자. 문자열은
일종의 리스트와 비슷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슬라이싱이 가능하죠. 그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HTML 문자열에서 첫 200글자라는 뜻이죠. 앞에 나오는 200글자.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 만들었던 그거 아니에요? 독타입 시작하죠. HTML 시작했죠. 헤드 있죠. 헤드 밑에 메타 있죠. 200글자까지밖에 출력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바디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맞아요? 자, 끝에 있는 거 200글자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HTML 끝에서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인덱스 쓰시면 되죠. 맞습니까? HTML 문자 열에서 마지막 200글자. 이런 코드들이 쭉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body 끝나죠? HTML 끝나죠? 자, 전체적인 구조 보이세요? 어, HTML 시작했죠? 헤드 시작했죠? 중간에 헤드가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어디선가 바디가 시작을 했겠죠? 그 바디가 여기서 끝났죠? 바디 끝나면 뭐도 끝나야 돼요? HTML이 끝나야 되죠. 여기 HTML 끝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HTML 안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은 모든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코드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코드에서 HTML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개발자 도구에서 본 요 코드와 동일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개발자 도구에서 원하는 위치 딱 찍어서 여기가 무슨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지 찾고 그거를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셀렉트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일단 쉬는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리퀘스트와 뷰티풀 숲을 임포트를 했고요. 이 요청 주소는 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나서 뉴스 섹션을 클릭했을 때의 요청 그 주소예요. 브라우저에서 있는 주소를 복사를 했고요. 거기로 요청을 보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성공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응답이 성공인 경우에는 HTML은 텍스트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뷰티풀 숲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